요양원을 보러 가자는 말이 나온 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준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지은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아내와 나는 말이 거의 없었다.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며칠 뒤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양원 한번 가보시죠.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준호가 운전하고 있었다. 아내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동네가 차창 밖으로 지나갔다. 마트, 공원, 버스 정류장, 모두 내가 오래 살아온 동네였다. 하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건물도 새로 지은 것처럼 보였다. 준호가 말했다. 여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우리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시설을 설명했다. 여기는 식당이고요. 여기는 운동실입니다. 여기는 병원 연결이 바로 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따라 걸었다. 나는 아내 얼굴을 슬쩍 봤다. 아내는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 할머니는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오래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다. 아내도 그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잠깐 눈을 돌렸다. 직원이 말했다. 여기가 방입니다. 문이 열렸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 2개, 작은 옷장, 그리고 창문 하나. 준호가 말했다. 괜찮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가 작게 물었다. 여기서 사는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여기 편하실 거예요. 그 순간 아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아내는 급하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더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나는 차 문을 열며 말했다. 생각해보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내는 눈이 빨개져 있었다. 우리 가야 할까?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준호가 그렇게 원하면.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준호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며칠 후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이번 주에 방이 나온대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오래된 앨범. 아내는 사진을 하나 들고 있었다. 준호가 어릴 때 사진이었다. 아내는 그 사진을 보다가 눈물을 닦았다.
우리 아들 참 예뻤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을 떠나는 날, 나는 현관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살던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 집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게 된다. 요양원에 들어온 첫날, 아내는 말이 거의 없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침대 2개, 작은 옷장, 그리고 창문 하나. 아내는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밖에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몇몇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작게 말했다. 여보, 나는 짐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응? 아내는 창문 밖을 보며 말했다.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나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응?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요양원 생활은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당으로 내려가 밥을 먹고 오후에는 정원을 걷거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다.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했다. 가끔 웃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어느 날 나는 복도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 할아버지는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가볍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처음 오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는 창문 밖을 보며 말했다. 여기 오면 처음엔 다들 그래요. 뭐가요? 나는 물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기다립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누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웃었다. 자식들. 그 말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아내는 매일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가끔 물었다. 뭐 봐?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내는 기다리고 있었다.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준호가 처음 찾아왔다. 아내는 그날 아침부터 조금 들떠 있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었다. 여보, 아내가 말했다. 준호 온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내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있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가 바로 일어났다. 준호야. 아내는 준호 손을 잡았다. 밥은 먹었어?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먹었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 준호 얼굴을 바라봤다. 마치 오랜만에 보는 사람처럼. 하지만 준호는 오래 있지 않았다. 회사 일이 있어서 준호는 서둘러 일어났다. 아내가 아쉬운 얼굴로 말했다. 벌써 가? 네. 준호는 문 앞에서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떠났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아내는 문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들 바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날 이후 준호는
자주 오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두 달에 한 번. 어느 날 아내가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나는 책을 덮었다. 왜?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 잘 지내겠지? 나는 대답했다. 잘 지내겠지. 아내는 작게 웃었다. 우리 아들 어릴 때 참 예뻤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에서 깼다. 옆 침대를 보니 아내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리고 복도 끝 창문 앞에서 아내를 발견했다. 아내는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여기서 뭐해? 아내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냥. 나는 아내 옆에 섰다.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두운 밤뿐이었다. 아내가 천천히 말했다. 혹시?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준호가 갑자기 올까봐. 그 말은 내 가슴을 조용히 찢어 놓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요양원에 온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서 멀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요양원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났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창문을 자주 바라봤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거의 먹지 않았다. 왜 안 먹어? 내가 물었다. 아내는 작게 웃었다. 입맛이 없네. 나는 조금 걱정이 되었다. 몸 어디 아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점점 밥을 덜 먹기 시작했다. 며칠 뒤 요양원 간호사가 방으로 찾아왔다. 어머님 요즘 식사 많이 안 하시네요. 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은 겁니까?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는 그저 조용히 웃고 있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나는 걸음을 멈췄다. 응? 아내는 천천히 말했다. 준호한테 말하지 말자. 나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왜? 아내는 조용히 웃었다. 괜히 걱정할까봐. 그 말은 내 가슴을 천천히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나는 책을 덮었다. 왜? 아내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준호 언제 올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온 건 이미 2달 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했다. 곧 오겠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우리 아들 바쁘니까. 며칠 뒤 아내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졌다. 간호사가
자주 방에 들어왔다. 어머님 많이 약해지셨어요. 나는 아내 손을 잡고 있었다. 아내 손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응? 아내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이 조금 젖어 있었다. 나 준호 보고 싶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힌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창문을 바라봤다. 왜냐하면 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흘렀다. 그리고 준호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나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준호야, 네. 나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말했다. 어머니, 한번 보러 올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다.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아내 옆에 앉았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평생 내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아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아내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졌다. 예전에는 그래도 창문까지는 걸어갔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했다. 간호사가 자주 방에 들렀다. 어머님 많이 약해지셨어요. 나는 아내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아내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나를 불렀다. 여보, 나는 바로 의자를 당겨 아내 옆에 앉았다. 왜? 아내는 천천히 말했다. 준호 안 왔지?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못 왔어. 아내는 조용히 웃었다. 우리 아들 바쁘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날 오후 아내가 작게 말했다. 여보, 나는 손을 꼭 잡았다. 응? 아내는 천천히 말했다. 나 준호 한 번만 보고 싶다.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다. 그리고 준호가 받았다. 아버지, 나는 목이 막혀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말했다. 준호야. 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 지금 많이 안 좋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다. 지금 가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방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나를 바라봤다. 준호한테 전화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내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올까? 나는 대답했다. 온대. 아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다행이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1시간, 2시간, 3시간. 아내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말했다. 준호야, 빨리 와라. 저녁이 되었다. 창문 밖이 어두워졌다. 아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나는 아내를 불렀다. 여보, 아내는 눈을 천천히 떴다. 그리고 작게 물었다. 준호 왔어? 나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곧 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보, 나는 손을 더 꽉 잡았다. 응. 아내는 숨을 천천히 쉬며 말했다. 준호 오면 밥 잘 먹으라고 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아내는 작게 웃었다. 우리 아들 밥 잘 안 챙겨 먹잖아. 그 말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잠시 후 아내의 손이 천천히 힘이 풀렸다. 나는 그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아버지, 준호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준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어머니를 보며 멈춰섰다.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어머니, 하지만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준호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순간 준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우리 아들은 어쩌면 너무 늦게 온 것일지도 모른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돌아갔다. 꽃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아주 밝게, 마치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준호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힘내세요. 어머니 좋은 곳 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밤이 되었다. 조문객들이 거의 돌아갔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다. 준호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아버지, 나는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어머니, 웃고 있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늦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 눈은 빨개져 있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 어머니, 마지막까지 너 기다렸다. 준호 눈이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네. 나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너 어릴 때 기억나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말을 계속했다. 내 어머니,
내가 열이 나면 밤새 앉았다. 학교 갈 때 항상 문 앞에서 기다렸다. 너 시험 보는 날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지었다. 준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어머니는 평생 너만 보고 살았다.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준호야. 네. 나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너 원망 안 했다. 준호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마지막 말이 뭔지 아냐? 준호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나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오면 밥 잘 먹으라고 하라더라. 그 말은 준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며칠 뒤 장례식이 끝났다. 나는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안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창문을 바라봤다. 아내가 항상 바라보던 창문이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준호였다. 준호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눈이 여전히 붉어 있었다.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왜 왔냐? 준호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집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준호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익숙하다. 준호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그리고 말을 멈췄다. 준호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창문 밖을 보며 말했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게 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그날 오래 울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거의 매일 요양원에 찾아왔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들이 있었다. 나는 가끔 창문을 본다.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 그리고 생각한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기다려주는 사람은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